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1번에서부터 22번 공통 영역을 전부 다 해설해 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물론 수험생 여러분들도 한 번쯤 나의 풀이와 대응시켜 보는 것도 좋겠지만 가장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예비 고3 친구들, 내년에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바로 1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게 되면 간단한 지수법칙 문제였죠. 지수법칙은 3루트 5에 곱하기 25의 3분의 1승이다 라는 걸 확인해 줄 수 있고요. 그러면 얘들을 분수화 시키게 되면 5의 3분의 1승이 되고 밑 자체가 일치해야지만 계산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5의 3분의 2승이 돼서 지수법칙에 의해 5의 3분의 1승 더하기 3분의 2승이 되므로 5의 1승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정답 몇 번? 5번이다 해당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자, 다음 문제를 보게 되면은 함수 fx가 나왔고요. fx에 대해서 x 3승의 마이너스 8x 플러스 7에 대해 도함수의 정의가 들어갔죠.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f의 2 플러스 h의 마이너스 f2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f2 플러스 h 마이너스 f2는 f'2와 동등하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얘들로 미분을 하게 되면 되겠죠. 자, 미분을 하게 되면 3x제곱의 마이너스 8이 될 거고요. 여기서 이 함수를 f'x라고 한다면 여기 있던 값에 2를 대입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2를 대입하게 되면 4 곱하기 3에다가 마이너스 8이니 정답은 4다 해서 4번으로 끝이 나게 되겠죠. 아시겠죠? 그럼 빠르게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3번 문제를 보게 되면 첫째 항과 공비가 모두 양수 K인 등비수열 ANE라고 했죠. 그러면 첫째 항 자체도 K고요. 공비 자체도 K라는 거 기본적인 조건만 체킹하시고 바로 문제를 보게 되면 됩니다. 해서 A2분의 A4로 되어 있으니 얘들이 지금 나누기가 되어 있고 몇 칸 차이 나는지만 확인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칸 차이기 때문에 얘들이 R제곱이라는 거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뒤에 있던 A1분의 A2는 지금 1에서 2까지 한 칸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얘들이 R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얘들을 바꿔주게 되면 얘들 공비는 K이므로 K제곱에 더하기 K가 30이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얘가 30이란 걸 확인했으니 이항할 수 있겠죠. 이항하게 되면 K제곱에 플러스 K에 마이너스 30은 제로가 되고요. 따라서 얘들로 인수분해하게 되면 6과 5가 될 거고 얘들 따라서 어떻게 되죠? 지금 밑에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K가 따라서 양수란 조건이기 때문에 K는 5다 해서 정답 5번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를 보게 되면 함수에 대한 조건이 나왔고요. 그리고 구간함수의 형태를 띠고 있죠. 자, 구간함수의 형태를 띠게 되면서 fx가 총 두 가지 케이스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았을 때 그리고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 나눠집니다. 그리고 안에 있던 함수 자체가 다항함수로서 구분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보다 작았을 때,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2보다 작았을 때는 미분 가능하고 연속이라는 거 반드시 알 수 있겠죠. 보장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왜요? 1차 함수기 때문에. 그리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는데 얘들로서도 x제곱에 마이너스 a가 나왔으니 2차 함수가 나왔어요. 2차 함수니까 다항함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것도 미분 가능하고 연속이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길 곳은 반드시 마이너스 2밖에 없다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나오게 돼요. 연속이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았을 때도 미분 가능하고 연속이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도 미분 가능하고 연속입니다. 그럼 문제가 생길 곳 한 곳밖에 없겠죠. 어디요? 마이너스 2라는 곳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2에서만 연속이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는 게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를 각각 넣게 되면 마이너스 10에다가 더하기 a는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4-a와 같아질 거고요. 그래서 이항하고 이항하게 되면 2a는 14가 될 거고, 따라서 a는 7이라고 해서 정답 몇 번이겠어요? 2번으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다음 문제 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문제를 봤을 때 함수 fx가 나왔고요. fx는 x제곱에 플러스 1에 3x제곱에 마이너스 x에 대하여 f'1의 값을 묻고 있죠. 그러면 전형적인 곱미분의 형태니까 곱미분을 그대로 따라서 1을 대입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곱미분을 하게 되면 f'x는 앞에 거 미분하게 되면 2x에다가 3x제곱에 마이너스 x에 더하기 x제곱 플러스 1에다가 미분하게 되면 6x 마이너스 1로서 해석이 될 거고요. 여기서 x에다가 1을 넣게 되면 f'1은 2 곱하기 1을 넣게 되면 2가 될 거고요. 더하기 1을 넣으면 2 곱하기 1을 넣으면 5가 될 겁니다. 따라서 얘를 계산해주면 4 더하기 10이 되면 정답은 14라서 4번이구나 라는 거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바로 다음 문제 6번 문제 한번 보시죠. 자, 6번 문제를 보게 되면 앞에서 조건이 나오게 됩니다. 코사인 2분의 파이에다가 더하기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1대라고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니까 얘들이 이제 공식에 의해 사인 세타로 바뀌게 되는 거 아시겠죠? 대신에 사인 세타로 바뀌게 돼서 마지막에 이것만 보시면 돼요. 부호 체크만 하시면 되거든요. 얘들이 90도만큼 올라가서 플러스 세타기 때문에 그때의 코사인 값은 음수입니까? 양수입니까? 음수가 되게 되겠죠. 아시겠죠? 그럼 앞에서 마이너스를 붙게 되고요. 그 사인 세타 값은 마이너스 5분의 1이다. 따라서 사인 세타는 5분의 1이라는 거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게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얘들로 해서 사인 세타의 값을 하니까 저기에 있던 문제의 형태를 사인으로 모두 다 고쳐줄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해야겠죠. 그 뒤에 있는 미지수에서도 1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곱이라는 것 자체는 수원이든 수원 내용에서 수원 내용에서 제곱은 반대편이 사인으로 바꿔줄 수 있지만 1차의 형태는 바꿔줄 수 없습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요. 그러니 제곱을 기준 잡는 게 아닌 1차 기준의 미지수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앞에 있던 조건에 의해서 얘들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꿔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시겠죠? 해서 얘들을 바꿔주게 되면 사인 제곱 세타에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 되겠죠. 그럼 코사인 제곱 세타를 이항하게 되면 사인 제곱 세타는 1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죠. 따라서 사인 세타 제곱 세타분의 사인 세타를 묻는 꼴이 되면서 약분하게 돼서 사인 세타분의 1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아까 사인 세타가 5분의 1이니 얘들의 역수를 취한 5가 정답이 되겠다 해서 정답 5번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7번 문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는 다음 함수 f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라고 했고요. 모든 실수 x니까 항등식이에요. 그러면 좌변식과 우변식이 완전 동일한 식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테그랄 0에서부터 x까지 ft dt가 되고요. 얘들은 3x 3승에다가 플러스 2x고 인테그랄이 되어 있는 조건을 주고요. 뒤에 어떤 미지수를 묻고 있죠? f1의 값을 묻고 있습니다. 인테그랄을 붙였지만 내가 원하는 거는 f1의 값이니 얘들을 양변의 항등식이니까 미분해 달라, 미분해 줘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미분하게 되면 fx는 9x 제곱에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여기다 x의 값에 1을 넣게 되면 f1은 11이라고 해서 정답 3번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보게 되면 두실수 a는 이 나왔죠. 자, 두실수 a는 2 로그 루트 10에다가 분의 1에 더하기 로그 2의 20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시피 당연하게 봐야 될 게 지금
얘는 밑이 10인수예요. 하지만 얘는 밑이 10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란 얘기예요. 자, 밑이 다르다면 얘들이 뭐다? 합칠 수가 없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면 밑을 같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얘들로 2를 맞출 건지 10을 맞출 건지 기준을 봐야 되는데 B는 로그 2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밑이 10이라는 거, 10과 10이니까 로그 2짜리를 밑을 10으로 바꿔줄 방법부터 생각해 달라는 의미겠네요. 아시겠죠? 해서 얘들의 의미는, 얘들은 로그 2에 2 곱하기 10이니 2 더하기 로그 2의 10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얘들에 의해서 얘는 1이 되고요. 얘들은 지금 로그 A의 B가 로그 B의 A분의 1이라는 성질에 의해 바뀔 수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해서 더하기 로그 2분의 1이구나 라는 걸 확인해 줄 수 있게 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얘들로 있으니 요거와 얘를 합쳐서 A는 A 곱하기 B라는 경우는 2 로그 루트 10이니 자 10분의 1에 2분의 1승으로 바꾸겠습니다. 2분의 1승이니 떨어지게 되면 지워지고 간단하게 정리가 되겠죠. 하고 더하기 1 더하기 로그 2분의 1에서 곱하기 로그 2를 곱해줄 거죠. 맞죠? 하게 된다면 로그 2와 로그 2는 소거가 되고요. 얘들은 각각 곱해지게 돼서 얘들은 지금 여기 안에 있는 거를 얘와 곱해질 수 있는 형태로 맞춰줄 수 없을까를 고민해야겠네요. 그죠? 하게 되면 여기 있던 숫자 자체는 지금 10의 마이너스 1승이 되고요. 그러면 얘를 떨어지게 되면서 날아가서 마이너스 1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해서 소거되고 소거되는 거 확인했더니 마지막 남는 거는 얘들이 약분이다 라는 걸 최종적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약분을 하게 되면 정답 뭐예요? 1이다 라고 해서 정답 1번으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다음 문제 9번 문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4점짜리 문제입니다. 4점짜리 문제니까 확실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시죠. 자, 9번 문제를 보게 되면 함수 fx가 나왔죠. 맞죠? 함수 fx가 3x 제곱에 마이너스 16x의 마이너스 20에 대하여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에 의해서 2차에 대하여 어떤 조건이 나올지 확인해야겠죠?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a까지 fx dx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fx dx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조건이 나와 있고요. 이 조건에 의해서 그럼 얘들에 의한 거는 간단하게 미적분학 기본 정리에 의해서 라지 fa에 빼기 라지 f 마이너스 2는 라지 f0에 빼기 라지 f 마이너스 2라는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얘들이 소거가 되고 이항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라지 fa 빼기 라지 f0은 인테그랄 0에서부터 a까지 fx dx와 동일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값 자체는 뭐가 되겠죠? 그러면 0이 되겠죠. 이항하면 0이니까. 그래서 얘들 그대로 적분을 하자 이 말입니다. 적분을 하게 되면 얘를 fx를 적분을 그대로 하게 되면 뭐가 되죠? x 3승에다가 마이너스 8x 제곱에 마이너스 20x에 0과 a를 넣었더니 얘 값이 0이에요. 맞죠? 그러면 x 대신 a 넣을 거니까 a 3승 마이너스 8a 제곱에 마이너스 20a는 제로다가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a라는 게 약분이 될 거고요. 어차피 왜요? a는 양수란 조건에 때문에. 맞죠? 없애주세요. 없애주면 a 제곱 마이너스 8a의 마이너스 20은 제로가 될 거고요. 얘들은 10과 2에서 10의 마이너스가 붙겠죠? 따라서 양수 a는 10이다 라고 해서 정답 4번으로 해결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다음 문제 10번 문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10번 문제로 보겠습니다. 닫힌 구간 0에서부터 2파이에서 정의된 함수 fx는 a의 코사인 bx 플러스 3입니다. 여기까지 끊어주세요. 자,
여기서 처음에 닫힌 구간을 얘기하기 때문에 0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x가 2파이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 얘들에 대해서 범위에 우선적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또한 fx가 a의 코사인의 bx의 플러스 3이니 지금 기본형인 코사인 x를 위아래로 a배를 늘리고 맞죠? 그리고 얘 좌우를 한 개의 주기를 b분의 1배로 줄이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a 코사인 bx라는 의미가요. 그리고 3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x축에 잡혀있던 거를 3축이라는 상수축 기준으로 잡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3은 따로 보고 단순히 얘들이 기본형인 코사인 x를 a배 늘렸고 얘가 코사인 bx잖아요. 원래는 코사인 x였는데 코사인 bx니 x 자리에 bx가 들어가면 b분의 1배로 축소시키겠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기본형이 어떤 한 개의 주기를 가지고 추론을 하게 되면 되겠죠? 그럼 기본형 한 개의 추론을 했으면 이렇게 생겼던 함수가 얘가 3축을 기준으로 잡히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얘가 원래는 0이겠지만 여기 있던 기준에서는 원래 2파이였는데 얘를 b분의 2파이로 축소시키고요. 맞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때의 위치에서 얘 간격이 1이었던 걸 a배 늘렸으니 a 플러스 3만큼의 실수배를 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x가 3분의 파이에서 최대값 13을 갖도록 하는 두 자연수 a, b의 순서상 중에서 a 플러스 b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최대값이고 최대값의 원리는 여기서 갖는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a 플러스 3이라는 것 자체가 13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지점 자체 b분의 2n파이가 되겠죠. 왜 여기서의 주기는 b분의 2파이가 되면 다음 주기는 b분의 4파이가 되니까 b분의 2n파이 자체가 얘들 중에 하나가 3분의 파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따라서 a는 10으로서 고정이지만 b 자체는 지금 6n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소값이죠. 왜? a 플러스 b의 최소값을 묻고 있으니까 b에다가 n에다가 몇 넣으면 되겠어요? 1을 넣게 되면 얘들은 10 더하기 6이 돼서 정답은 16이다 하고요. 정답 3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간단하게 위아래로의 a배와 그리고 좌우의 b분의 1배를 가지고 3분의 파이에서의 최대값 13을 갖는다. 이 얘기를 토대로 a 플러스 b의 최소값을 묻는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11번 문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 t는 0일 때, 자, t가 0일 때 출발한다는 얘기니까 출발하여 수직선으로 움직인 점 P에 대해서 T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위치 X가 T 3승의 마이너스 2분의 3T 제곱에 마이너스 6T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들은 지금 위치에 대한 그래프예요. 맞죠? 그랬을 때 출발한 후 점 P의 운동의 방향이 바뀐대요. 자, 우리는 위치 그래프에서 운동 방향 바뀐다는 얘기는 기존에 있던 함수에서 극값을 갖는다와 같은 의미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얘만 기억하시면은 우리는 절대 틀리잖아요. 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위치 그래프 나왔으니까 원함수겠죠. 원함수에서 지금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의미는 극값을 갖는다는 의미예요. 극값을 갖는다는 의미와 동일하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을 미분하자가 되고요. 미분하게 되면요. 얘들이 3t 제곱에 마이너스 3t에 마이너스 6은 0이 되는 위치에서 그때 근이 홀수계를 갖는지 확인해 주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해서 0을 갖게 되면 t 제곱에 마이너스 t에 마이너스 1은 제로가 되고요. 2와 1에서 2에서 마이너스 붙게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근이 1개 같고요. 2에서도 1개를 가지니 t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2에서 극값을 갖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2에서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거 확신할 수 있겠죠? 아시겠죠?
확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얘들로 통해서 한 번 미분했던 이 형태에서 한 번 더 미분하게 되면 가속도가 되겠죠. 어디 위치에? 2의 위치에. 해서 한 번 미분하게 되면 6t에다가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이때 2를 집어넣게 되면 12 마이너스 3이 되면서 정답 9가 되고 정답 2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바로 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2번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에서는 A1이 2인 수열이 나왔어요. 수열 AN과 B1이 2인 등차 수열이 나왔죠. B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BK 플러스 1분의 AK는 2분의 1의 N제곱이다 라는 형식이 나왔죠. 그럼 얘에서 중요한 게 선생님 얘가 등차니까 얘는 그러면 2차인가요? 아니면 1차인가요? 막 혼자 추론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추론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얘들이 수열이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들이 수가 어떻게 나열되는지 거기에 따른 기준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하지만 여기선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했으니 이 형태만 지금 현재 1차 형태다. 자, 1차 형태니까 BN 형태가 지금 AN 플러스 B의 형태구나 라는 것만 추론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던 형태 자체가 시그마가 붙었고 전체 수열 자체가 2분의 1의 N 제곱이 되므로 우리는 Sn-1의 형식을 쓰면 되겠죠. 했을 때 요걸 알고 있으면 조금 더 편하게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2차인 형태면 AN 형태는 2AN에다가 더하기 B-A다 라는 공식화가 되어 있다면 얘들은 간단히 BN 플러스 1분의 AN 자체가 N-2분의 1이다 라는 걸 쉽게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고 나서 얘들에서 고정되어 있던 A1이 1이고 B1이 2라는 거 얘를 활용하게 되면 지금 숫자 자체를 집어 넣어보자 되겠죠. 그러면 1을 넣게 되면 B2분의 A1이 2분의 1이 되므로 A1이 지금 현재 2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따라서 B2라는 게 지금 4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B2가 4라는 걸 알게 되면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미지수가 두 개인 형태겠죠. 그래서 얘를 1을 넣었을 때 2고 2를 넣었을 때 4다를 대입하게 되면 A와 B에 관한 식에서 둘 다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BN을 구해보면 BN은 2N이다 라는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 여기 있던 이 식에서 대입을 하자라는 의미가 되고요. 자, 여기 있던 식에서 대입하게 되면 AN은 BN 플러스 1이니까 2배의 N 플러스 1에다가 곱하기 N-2분의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얘들 2만 쏙 집어넣고 전개할게요. 해서 N 플러스 1에다가 2N-1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얘를 전개하게 되면 2N 제곱에 플러스 2N에 마이너스 N이기 때문에 플러스 N에다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시그마, 우리가 원했던 시그마 K가 지금 1부터 5까지의 AK의 값을 물어봤죠. 그래서 얘들에 대해서 공식을 쓰게 된다면 얘들은 6분의 N, N프릴, 2N프릴에 곱하기 2배가 되어 있는 거에서 여기다가 N에 5를 집어넣으면 되고요. 그리고 뒤에 더하기 2분의 N, N 플러스 1이다가 되고요. 그리고 빼기 5가 되겠죠. 아시겠죠? 여기다 N에다가 각각 5를 집어넣게 되면 약분해서 3분의 5에다가 곱하기 6에다가 곱하기 11이 되고요. 더하기 2분의 5 곱하기 6에다가 마이너스 5가 되겠죠. 해서 약분해서 2가 될 거고 얘는 110이 나올 거고요. 더하기 얘들은 약분돼서 3이 되니까 15가 나오겠죠. 아시겠죠? 자, 15가 나오고 나서 마이너스 5가 될 거니까 얘를 계산하게 되면 깔끔하게 정답 120이 나오게 되면서 정답 1번이다 라는 걸 확인해 줄 수 있게 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13번 문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기상 잘린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이거 다시 할게요.
자, 13번 문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상 위아래가 조금 잘린 점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에서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 나옵니다. 자, 계수가 1인 3차 fx가 주어지는 순간 함수는 어찌됐든 간에 위아래와 좌우에 대해서밖에 확대 축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계수가 1로서 고정을 했기 때문에 얘들은 근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겠구나 라는 걸 추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에 대한 기준점을 보게 되면 F1은 F2가 0에 의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풀었을 거예요. x-1에 x-2에 x 플러스 알파라고 설정해서 f'0에 마이너스 7이라는 걸 이용할 수도 있죠. 하지만 고등수학 상에서 배웠던 3차의 근각계수를 이용한다면 조금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f'0라는 거 있죠. 얘들 자체가 마이너스 7인데 f'0의 의미는 결국에 1차의 계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그럼 1차 계수가 마이너스 7이라는 거는 3차에서 1차의 계수는 근의 두 개의 근의 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계수가 1이니까 얘를 A라고 붙일 필요 없고 얘들 계수가 얘가 마이너스 7이다 라고 계산이 될 겁니다. 그럼 나머지 한 개의 근을 알파라고 설정하면 얘들은 1하고 2하고 알파가 되겠죠. 그래서 1, 2 곱한 2가 되고요. 1 알파 곱한 알파가 되고요. 2 곱하기 알파니까 2알파가 되면서 다 더했을 때 마이너스 7이다가 됩니다. 따라서 얘들이 3알파 플러스 2는 마이너스 7이 되고요. 이항하게 되면 3알파는 마이너스 9가 되면서 따라서 알파라는 게 마이너스 3이라는 거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했던 fx는 여기서 x 플러스 3까지가 붙은 이런 함수가 되겠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fx를 구하고 난다면 원점을 지나는 p3, 자, 3,f3에 대해서 선분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던 얘 지점에 대해서만 알면 되겠죠? 그러면 이 함수에서 3을 넣게 되면 2 곱하기 1 곱하기 6이 되겠죠? 그러면 12가 되니까 3,12를 지나고요. 원점을 지나니까 y는 4x로 둘러싸인 넓이라고 얘기했죠. 자, 이 상태에서 0부터 둘러싸여 있는데 0에서부터 3까지 둘러싸인 넓이를 각각 a와 b라고 했을 때 b에서 a를 빼자는 의미겠죠. 그러면 결국에 얘들 함수 자체가 이렇게 생긴 함수에서 뚫고 지나가니 얘들은 여기에서는 얘에서 얘를 빼게 되는 거지만 여기서 얘에서 얘를 빼게 돼서 부호가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러싸인 넓이이기 때문에 얘들에서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경우인데 앞에서 마이너스를 붙였으니 그냥 단순히 0에서부터 3까지를 적분하자는 의미랑 같아지겠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들을 fx에서 빼기 4x를 했던 이 형태를 인테그랄 0에서부터 3까지 dx를 한다면 얘에서 얘를 빼는 거니까 부호만 바꿔주면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얘들 간단하게 계산하게 되면 인테그랄 0에서부터 3까지 x-1에 x-2에 x 플러스 3에 마이너스 4x의 dx다 라는 것만 확인하면 되겠죠. 거기서 앞에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되겠죠? 아시겠죠 이거? 해서 얘들 정리하게 되면 x3승에 마이너스 7x에 아까 0에서 x계수가 마이너스 7이라는 걸 찾았죠? 그리고 1차식의 곱은, 자, 상수항의 곱은 뭐죠? 플러스 6은 마이너스 4x dx가 되겠죠. 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게 되면 x3승의 마이너스 11x의 플러스 6에 얘들을 인테그랄 할 거니까 얘들은 4분의 1에 x4승에 마이너스 2분의 11의 x제곱에 플러스 6x에다가 3에서 0에서 3까지니까 3만 넣으면 되겠죠? 3을 넣게 되면 4분의 81에 마이너스 2분의 99에 더하기 18이 되겠네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얘들 간단하게 정리만 하면은 얘들이 마이너스 4분의
198이 되고요. 그러면 얘는 4분의 72가 되겠죠. 맞죠? 72가 되면서 얘들 둘이 더했던 153에서 자 198을 빼주게 되면 되겠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4분의 자 45가 될 거고요. 근데 아까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 플러스만 보게 되면 4분의 45가 정답인 5번에 체크할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계산이 조금 있었지만 얘들에 대한 형태 자체를 보고 조건을 정확히 파악해서 푼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다음 문제 1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4번 문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4번 문제는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에서 선분 AB를 위에 AD 대 BD, AD 대 BD가 3대 2라는 D점을 잡고 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점 A를 중심으로 점 D를 지나는 원을 O라고 잡았어요. 그 다음에 AC라는 선분에 만나는 점을 E라고 잡았고 sin A 대 sin C가 8대 5다. 자, 여기까지 읽어주면은 보통 사각함수 활용 문제를 봤을 때 저는 저한테 배웠던 학생들한테는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무조건 도형 문제는 첫째 줄에서 얘기하는 조건대로 따라서 시선 이동을 하면 된다는 의미예요. 자,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가 있었죠. 삼각형 전체가 있던 과정에서 얘들을 3대 2로서 나눴으니 얘가 3K이고 2K라는 의미를 했어요. 그 점에 D를 잡고 점 A를 중심으로 원을 그렸다고 얘기했죠. 자, 원을 그렸으니까 AD가 반지르면 AE도 반지름이 되면서 얘도 3K가 된다는 거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AC에 대해서 만나는 점을 E라고 해서 여기 있던 점까지 완성했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얘예요. 사인 값셈이죠. 사인 값셈이면 A, B, C 전체에서 길이 B와 같아진다는 거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A에 대한 길이 여기 대 얘들 전체는 8대 5니까 B, C에 대한 길이가 8K가 된다는 거 쉽게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들에 대한 B를 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A, D, E, A, D, E 작은 사각형과 B, A, B, C 큰 사각형의 넓이 B가 되는 거예요. 자, 넓이 B가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B로 정했을 때 모르는 길이는 EC밖에 없죠. 근데 그러면 얘들 각을 기준을 잡는다면 얘들의 길이 곱의 B는 AB sin 세타 2분의 1 하는 거죠. 자, 2분의 1에 AB sin 세타 하는 거니까 얘를 길이 B의 곱의 B가 되는 거죠. 따라서 얘를 곱하게 되면 9K 제곱이 될 거고요. 그럼 여기서는 전체가 5K니까 얘에 대해 5K 곱하기 T라는 걸 했더니 얘가 9대 35가 됐다는 의미니까 T라는 게 7K라는 걸 쉽게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들은 7K가 됐으니 전체가 7K가 여기가 4K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거 다음에 B로서 전부 다 정해졌으니 이제 길이를 확정내는 요소들을 줘야겠죠? 알겠죠? 그래서 얘들을 두 개를 주는 걸 확인했더니 자, 여기서 외접원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7이래요. 자,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7이라는 얘기는 자, 외접원이 나왔어요.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가 사인 법칙을 구하고 싶다는 의미가 되겠죠. 맞죠? 근데 사인 법칙을 구하고 싶은데 이렇게 큰 ABC가 있었을 때 얘들로 할 수 있는 거는 얘들한 길이비예요. 5K이고 7K이고 얘가 8K가 되면서 그러면 여기서 코사인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코사인 세타는 2배의 80K제곱에 맞죠? 25의 K제곱에 더하기 64K제곱에 마이너스 49K제곱이 되면서 얘들로 계산하면 여기를 계산하게 되면 몇이 나와요? 40K제곱이 나오죠? 따라서 약분해서 얘들은 2분의 1이다 라는 걸 쉽게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니 우리는 이 세타 값이 60도라는 특수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얘들이 60도라는 걸 알게 됐으니 여기서 얘들의 K에 대한 길이 값을 알아야겠죠? 자,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왜 저번에 반지름의 길이가 7이니까 사인 법칙에 의해 사인 세타분의 7K가 14가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럼 얘가 사인 세타는 2분의 루트 3이니 이항하게 되면 7K는 7 루트 3이 되면서 여기 있던 길이가 K는 7 루트 3이구나. K는 루트 3이라는 거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PBC의 넓이의 최대값이라고 한다면 밑변 자체가 지금 얘가 8 루트 3이면서 여기서 수선의 반을 내리게 되면 여기서의 높이가 생성이 되겠죠. 그 높이에서 그대로 올라가게 되면 이때 높이의 최대값을 찍어주면 되는데 아까 우리가 확인했던 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 3이었죠. 맞죠? 자, 2분의 루트 3이니까 여기 있던 길이가 5 루트 3이니 얘들 빗변분의 높이가 2분의 루트 3이라는 거 확인했었죠? 따라서 얘들에 대한 길이는 2분의 15가 나오게 됩니다. 맞죠? 계산해주면 2분의 15가 나올 거고요. 여기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니까 2분의 1에 곱하기 8 루트 3에 2분의 15에다가 더하기 3 루트 3을 한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겠죠? 해서 약분 할 거고요. 얘가 4가 떨어지고 그리고 얘들 약분해서 들어갈 거죠. 맞죠? 그러면 30 루트 3에다가 그리고 4, 3, 12에다가 곱하기 3이니까 플러스 36이 정답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으로 체킹되면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다음 문제 15번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상수 A고요. A가 3루트 5와 아닌 거와 최고 차항계수가 음수인 2차 함수 fx예요. 자,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최고 차항계수가 음수인 2차 함수 fx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0이라는 기준을 잡았던 구간함수 내에서 얘들 좌측에서는 3차 함수가 그려져 있고 앞에 있는 계수가 1이면서 1차 계수가 15인 그리고 상수항이 7인 3차 함수가 그려져 있고 0보다 컸을 때는 계수가 음수인 2차 함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3차 함수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지만 얘가 증가하고 이제 감소하고 증가하는 기본형이거나 아니면 얘들에서는 2차 함수의 음수면 증가하고 감소한 형태를 각각 구간을 나누겠다는 의미가 되겠죠. 맞죠? 그러면 여기서 이게 맞는지 보면 첫 번째 가조건에서 g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위로 볼록이니 만약에 여기서 위로 볼록을 그대로 쓴다면 증가하는 부분과 증가하는 두 부분 중에 한 부분을 쓰겠다는 의미가 되겠죠. 맞죠? 그리고 x에 대한 방정식에서 g'x가 g'x-4는 제로에 서로 다른 실근계수가 4개래요. 자, 저런 구간함수가 어떻게 생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나 조건에 의해서 g'x와 곱하기 g'x-4 4만큼 이동했던 거에 대한 서로 다른 실근계수가 4개라고 했죠. 4개가 등장해야 돼요.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게, 자, 여기서 0이 되는 게 최소 2개가 돼야겠죠. 그죠? 최소 2개고, 그리고 최소 2개지만 얘들이 잘 연결된다면 3차와 2차가 연결이 되면 최대치는 3개까지가 만들어져요. 그럼 2개 또는 3개가 완성되겠네. 근데 얘들로 2개가 된다고 한다면 얘들도 포함했을 때 얘가 2개가 되거나 혹은 얘들이 인해서 3개가 되는 형태가 있겠죠. 3개가 되면은 얘를 또 옮겨줘도 3개가 되는 거예요. 맞죠? 이해되겠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얘에서 확인해 보시면 2개씩 가질 거면 얘들의 형태는 증가하고 증가하다가 맞죠? 다시 또 여기서 감소한 형태가 일어나야 돼요. 그럼 여기서 3중근을 가져야겠네요? 3중근을 갖는 형태인데 얘들 미분해 볼까요? 미분해 보면 얘들로 3x제곱에 플러스 2ax에다가 플러스 15가 됩니다. 맞죠? 그러면 얘들로 인해서 얘들이 완전 제곱식으로서 평가가 돼야 되니까 완전 제곱식이 될 거면 A가 3루트 5가 돼요. 그래서 얘들을 포함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a는 3루트 5가 아니다 라는 의미를 써놓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이후에 그럼 3개짜리이니까 3개와 3개가 갖는 거예요. 자, 극값이 3개를 갖는데 그 극값이 3개 갖는 조건은 자, 3차가 기본형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면 여기 있던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이렇게 되는 경우밖에 없겠죠? 그럼 여기서의 극값이 총 3개가 등장한다는 얘기고 이 3개짜리가 4만큼 이동했을 때 겹쳐지는 게 무려 2개가 있어야 돼요. 그럼 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 간격이 얘가 4고요. 여기서부터 여기 간격이 얘가 4라는 얘기밖에 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3차의 극값에서 간격은 얘를 알파라고 뒀을 때 얘가 알파 플러스 4라는 게 확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얘는 알파 플러스 8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미분했던 이 형태에서 얘들 근의 자체가, 근의 곱 자체가 5로 일정한 걸 이용하겠습니다. 자, 5로 일정한 걸 이용하게 되면 얘는 알파에다가 알파 플러스 4와 같아지고요. 얘들로 알파 제곱에 플러스 4알파는 5다가 나옵니다. 자, 얘가 5가 나왔으니까 이항하겠죠? 이항해서 알파 제곱 플러스 4알파의 마이너스 5는 제로다.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하게 되면 5와 1에서 지금 1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죠? 만약에 알파가 1이 된다면 지금 1을 넣게 되면 얘가 플러스 3이 되니까 우리가 정했던 구간에서의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을 모순시키죠. 그래서 될 수 없으니 알파는 결국에 마이너스 5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5고요. 얘는 마이너스 1이고요. 그리고 얘는 플러스 8이니까 얘는 3이 됩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서 근의 합이 마이너스 1과 자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니까 근의 합이 마이너스 6이죠. 그러면 3분의 2a라는 것 자체가 마이너스 3분의 2a라는 것 자체가 몇이 돼야 되죠? 마이너스 6이 돼야 되니 맞죠? 해서 a는 몇이겠죠? 그러면 플러스 플러스 바뀌고 날아가면 a는 9다라는 거 확인하고 여기서 9라는 숫자만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미분 가능하다의 조건에 의해서 이제 밑에 있던 fx를 정하자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럼 한번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0보다 작거나 같은 데서 고정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게 자, 대칭축이 3으로서 고정이었죠. 그러면 얘들이 자, 최고 차항계수를 t라고 했을 때 x-3의 전체 제곱에다가 플러스 k의 형태를 띠고 있을 거예요. 맞죠? 그러면 첫 번째로 0일 때 미분 가능하니까 미분했을 때 0을 넣으면 x의 1차 계수겠죠? 15가 나옵니다. 15는 이 t에다가 0을 넣게 되면 마이너스 3과 같을 것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약분해서 얘가 마이너스 5가 될 거고요. t는 마이너스 2분의 5라고 고정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서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5에 x-3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k가 있는데 이제 쓸 수 있는 건 0에서 연속이다. 0,7을 지난다는 얘기겠죠. 자, 0,7을 지날 거니까 0을 집어넣자는 얘기예요. 0을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45는 더하기 k가 7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를 이항하게 되면 k는 2분의 59가 되네요. 맞죠? 그래서 k 자리에 2분의 59를 넣게 되면 fx가 끝이 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했던 마이너스 2와 2의 값이니까 마이너스 2는 여기에 쏙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해서 마이너스 8에다가 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플러스 36에다가 마이너스 30에 플러스 7입니다. 그죠? 해서 얘들을 계산하게 되면 얘는 5가 나오고요. 자, 그러면 g-2는 5입니다. 그러면 5에서 더하자고요. 어떤 걸요? 여기다가 2를 넣는 거예요. 2를 넣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5에서 더하기 2분의 59와 같겠죠. 자, 5를 빼게 되면 27이 될 거고요. 정답은 그래서 32가 나오게 되면 정답이 2번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주관식 16번 3점짜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방정식 로그 2의 x-3은 로그 4의 3x-5를 만족시키는 실수 x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발 부탁인데 처음에 로그를 보자마자
로그에 대한 정의를 반드시 써주고 시작해야 돼요. 여기 안에 있는 형태의 진수가 0보다 크다는 거, 이것 때문에 잔실수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 둬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x가 지금 뭐겠어요? 3보다 크다는 걸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로그 밑이 4니까 4로 만들어줘야겠죠? 위아래로 제곱을 해줍시다. 제곱을 해주면 얘들에 인해서 3x-5가 되겠죠. 그럼 얘들도 마찬가지인 게 x가 크다 3분의 5보다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만족시키는 게 뭐겠어요? 일단 x가 3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겠죠. 맞죠? 거기에서 우리가 뭐다?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같아, 진수끼리가 같다가 되면서 얘가 x제곱에 마이너스 6x에 플러스 9는 3x-5와 같아진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맞죠? 그래서 얘들 전부 다 이항하자는 얘기예요. 다 이항하게 되면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9x에 플러스 14는 제로가 되고요. 얘가 7과 2에서 마이너스가 붙겠죠. 그죠? 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체크했던 x가 3보다 크다는 조건에 의해서 얘들의 값은 x는 7이 될 거야 라고 해서 체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 문제 17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7번 문제, 다함수 fx에 대해서 지금 f'x가 9x제곱에 플러스 4x이고 f1은 6일 때가 나왔어요. 그럼 얘들로 인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묻고 싶었던 건 f2잖아요. 그럼 얘들로 인해서 얘 f'을 적분하게 되면 함수 성질을 그대로 보존하는, 하지만 적분상수는 어떤 거겠어요? 함수에 대해서 y축에 대한 편의동이 어디 위치인지 몰라요. 그래서 주게 되는 게 1,6을 줘서 그때의 적분상수의 지점을 정하자는 의미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들을 적분하게 되면 3x 3승에 플러스 2x 제곱에 플러스 c의 형태가 뜨는 게 얘가 fx니까 얘들 위에 위치점에 1,6을 대입하자 의미가 돼요. 그래서 1,6을 대입하게 되면 5 더하기 c는 6이 될 거니까 c는 따라서 몇이에요? 1이 되겠죠. 맞죠? 자, c가 1이 됐으니 여기에다가 1을 쏙 집어넣게 되면 fx가 정해질 거고요. 거기에서 f2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2를 쏙 집어넣으면 되겠죠? 2를 집어넣으면 8, 3, 24에 더하기 8에다가 더하기 1은 32에다가 더하기 1이니까 정답 33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다음 문제 1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8번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18번 문제는 수열 AN에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 더하기 AN 플러스 4는 12가 나와 있어요. 그럼 얘들에 대한 칸수가 지금 현재 4칸씩 차이 난다는 얘기고요. 얘들 쭉 다 배열해보면 여기서 만족시킬 때 그때의 n이 1부터 16까지의 AN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단순히 얘들을 쭉 나열시켜서 규칙성을 찾아줘야 돼요. 지금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숫자를 나열해서 규칙성을 찾는다는 건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얘를 보자마자 숫자니까 A1에다가 더하기 A5는 12고요. A2에다가 A6은 12고요. A3에다가 더하기 A7은요 12고요. A4에다가 더하기 A8까지는 얼마죠? 12가 돼요. 맞죠? 그 다음에 A5에다가 더하기 A9는 12가 되고요. 그리고 A6에다가 더하기 A10은 다시 또 12가 되겠죠. 맞죠? 그리고 또 A7에다가 더하기 A11은 12가 되겠죠? 또 A8에다가 더하기 A12도 12가 되겠죠. 맞죠?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여기서 했던 게 얘들 전체가 지금 필요할지 말지를 한번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얘들로 통해서 볼 때 A9에다가 더하기 A13이겠죠? 자, 그리고 A10에다가 A14겠고요.
또 A11에다가 더하기 A15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A12 더하기 A16도 전부 다 12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얘들로 1, 2, 3, 4, 5, 6, 7, 8까지 나왔고요. 9, 10, 11, 12, 13, 14, 15, 16이니 중간에 얘만 없어지고 얘들 둘이만 더해주면 어떻게 돼요? 정답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겠죠. 따라서 얘들로 다 더했을 때 48 더하기 48이니 정답이 96이라는 거 쉽게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바로 그 다음 문제 19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9번 문제를 보게 되면 양수 A입니다. A가 양수예요. A가 양수에 대해서 함수 fx가 나왔는데 fx가 2x 3승에다가 마이너스 3ax 제곱에 마이너스 12a 제곱의 x의 형태가 띄고 있죠. 얘라 했을 때 극대값이 있대요. 극대값이 있다는 얘기는 어떤 거예요? 얘들 함수 자체가 지금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얘기겠죠. 맞죠? 기본형이 생겼고 그때 앞에 있던 0이 앞에 있던 형태 이 지점의 함수값이 얼마다? 27분의 7이라는 의미를 띠겠네요. 맞죠? 그러면 얘들로 인해서 얘들 미분을 해서 그때 위치를 찾아보자는 얘기겠죠? 미분을 하게 되면 6x 제곱에 마이너스 6ax에 마이너스 12a 제곱은 제로가 될 거고요. 6을 약분하게 되면 x 제곱에 마이너스 a에 ax에 마이너스 2a 제곱은 제로가 되고 2a에다가 a까지 해서 마이너스를 붙일 수 있겠죠? 그러면 얘들로 인해서 지금 2a 혹은 마이너스 a가 되는데 a가 양수였으니까 여기 있던 위치가 마이너스 a 위치가 되겠죠? 맞죠? 자, 마이너스 a 위치니까 여기 함수값에서 마이너스 a를 넣었을 때 이 값을 갖는다는 거 알겠으니 대입하자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a 넣게 되면 마이너스 2a 3승에다가 마이너스 3a 3승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 바뀌겠네요. 12a의 3승은 27분의 7이 될 거고요. 그럼 얘를 간단하게 계산하게 되면 7a 3승은 27분의 7이 됩니다. 따라서 a는 3분의 1이 되니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원했던 fx는 2x 3승에다가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x 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4x가 되겠네요. 맞죠? 해서 우리가 원했던 f3을 대입하라. 3을 대입하게 되면 54에다가 마이너스 9에다가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맞죠? 해서 정답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3 빼니까 41이 정답이 되겠죠? 알겠나요? 그럼 이제 주관식 4점짜리를 전체 한번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20번으로 넘어가시죠.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20번을 봤을 때 곡선 y는 5분의 1의 x-3승과 y는 x가 만나는 지점의 좌표를 x좌표를 k라고 하자 그랬죠. 그러면 얘들은 지금 감소하는 함수와 그리고 얘가 증가하는 함수가 있었는데 얘들 위치를 k라고 잡자는 의미가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점의 좌표고 좌표라는 얘기를 했는데 좌표 자체가 뭐가 됐어요? 이 두 함수의 교점이 됐어요. 교점이 됐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가 돼요? 방정식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아니나 다를까 얘들로 인해서 마지막에 묻는 것도 k에 대한 식이죠. 맞죠? 묻고 싶은 것도 k에 대한 식이고 실수 전체 정의된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그랬을 때 x는 k보다 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등식이죠. fx가 k보다 크다면은 전부 다 5분의 1에 x-3이라는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요. 맞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자, 얘들 두 번째 이 조건을 해석할 수 있냐인데 f 합성 fx가 3x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k라는 지점이니까 얘가 y는 x가 k, k 기준 잡히겠죠. 맞죠? 그러면 여기 중요한 게 원래 있던 x 자리에 fx가 들어간 거예요. 그럼 fx니까 함수값인데 함수값의 기준도 얘들도 보면 k라는 기준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지고 있죠.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대신에 점근선이 존재하게 되고 이 점근선이라는 것 자체가 0이 될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설정될 수 있는 건 0에서부터 k까지의 함수면 얘들은 3x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알겠어요? 자, 이 기준점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얘들이 k보다 크다면
x 자체가 k보다 크다면은 5분의 1의 x-3이구나. 얘란 의미만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의 교점 자체가 기울기 자체 1인 k, k를 설정했고, 그때의 k 기준에서 얘들이 감소함수이므로 이때의 치역 자체가 겉함수의 정의역이 된다는 거. 겉함수의 정의역이 될 거니까 k에서부터 0까지 떨어지고 있다. 얘 기준만 잡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가장 기본적으로 교점이란 것부터 쓰게 되면 교점이니까 k를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얘를 대입하게 되면 k는 첫 번째 y는 x에 집어넣으면 k죠. 자, k를 집어넣으면 어떤 것 같아요? 5분의 1에 k-3과 같아요. 그럼 얘들의 형태와 우리가 원했던 미지수 형태가 굉장히 특이하겠죠? 미지수 형태를 고정적으로 보게 되면 얘들이 k3승에다가 곱하기 5의 3k승 분의 1이 됩니다. 맞죠? 그러면 k의 3승은 3승을 붙여주면 되겠죠, 여기서. 맞죠? 하게 되고 얘들 안에 있는 수를 간단하게 바꿔주게 되면 안에 있는 수가 5의 3-k의 전체 3승이 되니까 5의 9-3k승이 되겠네요. 맞죠? 그럼 얘와 얘가 지수법칙에 의해서 f의 5분의 1의 전체 9승에 해당되는 문제를 쓸 거고요. 맞죠? 그러면 얘들로 인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얘들이 지금 현재 0부터 k 사이죠. 맞죠? 0부터 k 사이인 작은 함수라고요. 작은 함수가 해당되므로 얘들은 지금 x의 값을 기준 잡았을 때 얘들이 fx가 5분의 1에 x의 9승과 같을 거면 x에다 몇을 넣어야 돼요? 12를 넣어야겠죠. 맞죠? 자, 12승이 돼야 되니까 얘들이 지금 12를 집어넣어야지 얘들 함수값이 지금 나올 거니까 x 여기 있던 값에 12를 집어넣었던 함수값이란 얘기예요. 그럼 얘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뭐다? 12를 집어넣었던 함수값이 되므로 얘들에 대한 함수값은 몇이겠어요? 3 곱하기 12가 되면서 정답 36이다 라고 해서 끝이 나는 거예요. 얘들에서 중요한 것들은 얘가 k보다 작다라는 부분에서는 얘들이 이런 형태, 합성된 형태로서 쓰인다는 얘기고, 만약에 k보다 크다라는 형태에서 기본적인 함수에서는 전부 다 이런 형태로 쓰이겠죠. 그래서 얘들에 대해서 치역이 정의역이 된다는 이 원리만 완벽히 이해했으면은 얘들이 0부터 k까지 사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얘들 형태에서는 그러면 될 수 있는 게 5분의 1의 9승이 나와요. 그러면 얘들도 이제 이래서 볼 수 있는 건 여기서 k가 0보다 크니까 이때 성립할 수 있는 것들은 12가 되고요. 그럼 x가 12니까 12를 대입하면 이때의 함수값은 36이다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다음 문제 21번을 보겠습니다. 자, 그럼 21번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은 fx가 x 3승에다가 더하기 ax 제곱에 플러스 bx에 플러스 4라고 했어요. 그럼 상수항이 4로서 고정이 되어 있는 거 기준 잡고요. 그 다음에 a와 b가 정수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때의 f1의 최대값이 뭐냐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조건을 보게 되면 모든 실수 알파에 대해서 리미트 x가 알파로 갔을 때 fx분의 f의 2x 플러스 1이 존재한다는 의미는, 결국에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의미는 이 분모에 가지고 있는 인수를 분자에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왜? 리미트 값이기 때문에 0분의 0꼴에서 얘들 분모가 가지고 있는 인수 개수를 분자에서 똑같이 갖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를 생각해보면 단순히 f2x 플러스 1이라는 표현과 fx라는 표현 자체에서 얘들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것만 기준 잡았으면 정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보여집니다. 얘들로 fx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근이 알파라고 갖는다면 얘는 지금 원래 있던 기존의 근을 2의 x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죠? 맞죠? 그러면 얘들로 인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기존에 있던 것을, 자, 기존에 있던 근을 좌우에 대해서 2분의 1배를 하고요. 2라는 의미는 x 대신에 ax면
a분의 1배예요. 이걸 한 후 x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가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있던 함수에서 근이 알파라고 한다면 얘들을 2분의 1을 하게 되면 2분의 1 알파겠죠? 얘들로 인해서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갔더니 얘들이 원래 있던 함수랑 겹친다는 의미예요. 그럼 될 수 있는 거를 보시면 지금 양수의 버전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갈 수가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얘는 존재할 수가 없게 되고요. 음수에서 0이 있었으면 알파가 여기 있어요. 알파가 여기 있었으면 얘가 절반을 하게 되면 2분의 1 알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에서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갔더니 같아진다고 하면 2분의 1 알파의 마이너스 2분의 1 자체가 알파와 동일해진다는 거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항하게 되면 2분의 1 알파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요. 따라서 가질 수 있는 알파 값은 마이너스 1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얘들로 지금 얘들이 가질 수 있는 실근은 x는 마이너스 1에서의 근밖에 없다가 되고요. 맞죠? 자, 마이너스 1밖에 없다는 의미인데 그러면 3중근을 가져도 되겠죠? 3중근을 갖는다고 한다면 상수항이 지금 플러스 4라는 거에서 어떻게 돼요? 모순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근이 한 개이면서 나머지 두 개 근은 허근을 갖는다는 조건을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알겠죠? 그래서 따라서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0이 돼야 되므로 마이너스 1에다가 더하기 a에 마이너스 b에다가 플러스 4라는 게 0이 된다는 걸 먼저 보고요. 얘들로 인해서 b라는 녀석이 a 플러스 3이라는 거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얘로 고치고 나서 고쳐주면은 예로서 이제 조립제법을 시작할게요. 조립제법을 시작하게 되면 1, A, B, 4 해놓고 얘를 바꿀게요. A 플러스 3이라고 바꾸고 얘를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하면 얘가 1 떨어지고 1 올라가고 A 플러스 마이너스 1이네요. A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A가 되고 없어지면서 4가 되고요. 마이너스 4가 돼서 0이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안에 있던 형식 같은 경우는 따라서 x 플러스 1에다가 x제곱에 플러스 a 마이너스 1에 x에다가 플러스 4가 될 거고요. 그럼 여기 있는 거 자체가 허근을 가져야 된다고요. 따라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므로 a 마이너스 1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6을 했더니 얘들이 0보다 작다가 돼요. 그럼 얘가 4의 제곱이니까 4를 더하고 빼면 되겠죠. 맞죠? 해서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요. a가 5보다는 작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결론을 냈다면 우리가 궁금했던 거는 뭐였죠? f1의 값이었어요. f1의 값의 최대값이므로 fx를 구한 거에서 1을 쏙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1 더하기 a 더하기 아까 b가 얼마라고 했죠? a 플러스 3이니까 a 플러스 3에 더하기 4예요.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2a 플러스 8이라는 이 식의 값을 원했고요. 그럼 a가 크면 클수록 큰 값이니까 a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게 되니까 몇을 넣으면 되겠어요? 여기에 4를 집어넣으면 되겠다라고 되겠죠. 맞죠? 4를 집어넣으면 정답 몇이에요? 16이라고 해서 정답이 끝이 난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들은 지금 근에 대해서 0분의 0꼴의 인수의 조건에서 약분이 될 수 있다. 모든 근이 약분될 수 있다. 그러면 이 근 자체가 밑에 있던 fx와 위에 있던 f의 2x 플러스 1은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 이것만 확실히 본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공통에서의 마지막 문제 22번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2번 풀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을 보게 되면 모든 항이 정수이고, 자, 모든 항이 정수예요. 한마디로 AN이 정수라는 얘기겠죠? 다음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 절대값 A1의 값의 합을 구하라 했어요. 그랬더니 가조건에 의해서 모든 자연수 N에서 다음 항인 AN 플러스 1항은 AN-3이거나 혹은 2분의 1의 AN입니다. 얘들은 절대값 AN이 홀수인 경우고요. 그리고 AN 자체가 0이거나 혹은 절대값 AN이
짝수인 경우에 얘들의 2분의 1배를 하겠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나 조건이 되게 중요한 게 AM의 절대값, AM 항에서의 절대값이랑 절대값 AM 플러스 2항에서 절대값 씌운 게 그때 자연수의 최소값이 3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3이라고 얘기했으니 최소값이 3인 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먼저 보자는 얘기가 되겠죠. 맞죠? 그러면 일단 3을 넣게 되면 절대값 A3과 절대값 A의 5가 동일하다는 얘기고요. 맞죠? 그럼 이때의 알파 값에서 A3의 절대값이 두 가지인 홀수였을 때와 그리고 짝수였을 때로 구분 짓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럼 홀수였을 때 집어넣게 되면 얘들은 홀수였을 때 집어넣으면 A4는 마이너스 3을 하게 되겠죠. 자, 마이너스 3이니까 홀수 더하기 홀수는 짝수가 될 거고요. 맞죠? 그리고 홀수에서 만약에 같은 3이에요. 3에서 빼게 돼도 0도 짝수니까 반드시 짝수가 된다고요. 그럼 이 다음에 될 수 있는 A5라는 식이 반드시 짝수니까 그 다음에 짝수의 형태를 집어넣게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얘들이 뭐다? 짝수니까 대응되게 되니까 얘를 A3라고 한다면 지금 홀수니까 A3의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맞죠? 그 다음에 A3의 마이너스 3을 하게 된 다음에 얘들은 그 다음에 뭐겠어요? 2분의 1을 하니까 2분의 1에 A3에다가 마이너스 3을 하는 이때의 절대값과 동일해지겠다라는 거 확인해 줄 수 있고 크게 절대값을 나누지 말고 먼저 얘를 먼저 분류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에 A3가 짝수라고 한다면 이번에 A4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게 절대값이 짝수가 될 수도 있고 홀수가 될 수도 있겠죠. 맞죠? 그리고 나서 또 A5라는 게 짝수니까 이번에 나눠질 수 있고요. 하면 얘가 홀수로니까 대응될 수 있겠죠. 여기에 따른 케이스를 보게 되면 얘가 A3라는 게 있었을 때 A3가 짝수니까 여기서 2분의 1에 A3가 될 거고요. 얘도 2분의 1에 A3가 될 거고 만약에 얘가 짝수라고 한다면 A3가 4의 배수라는 얘기겠죠. 짝수라고 한다면 얘들은 지금 다시 또 2분의 1배를 해야 되니까 4분의 1에 A3와 같아진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맞죠? 그리고 얘와 같아진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2분의 1에 A3에다가 마이너스 3을 한 게 A5라는 거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각각 대응되는 녀석들의 절대값이 같다는 걸 먼저 풀어주면 첫 번째 절대값 A3는 2분의 1에 절대값 A3-3의 절대값이랑 같죠? 그럼 부호가 같거나 다르거나 하니까 A3는 2분의 1에 A3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과 같거나 혹은 마이너스 A3가 2분의 1에 A3의 마이너스 2분의 3과 같겠죠. 해서 이항하게 되면은 지금 할 수 있는 게 이항하게 되면 A3가 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3일 때가 가능하겠네요. 맞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아래 거에서 이항하게 되면 이항하고 이항하면 뭐다? A3가 몇일 때예요? 1일 때 가능하겠죠? 맞죠? 자, A3가 1일 때가 있겠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번에 같아지는 건 어떤 거겠어요? A3의 절대값과 4분의 1의 A3의 절대값이 같대요. 얘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A3가 0인 경우밖에 없겠죠? 맞죠? 자, 0인 경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홀수인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번에 얘들도 총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A3가 어떤 거예요? 자, 2분의 1에 A3의 마이너스 3과 같아. 이렇게 하면 얘들 이항하게 되고 2분의 1이고요. 그럼 A3가 지금 현재 몇이에요? 마이너스 6이라는 관계 나오죠? 그 다음에 얘가 이번에 또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거예요? 이번에 마이너스 붙인 거니까 A3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A3에 플러스 3과 같다 라고 한다면 얘들을 이항하게 되면 몇이 돼요?
이항하게 되면 2분의 3이니까 얘들이 A3가 2가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2가 된다고 한다면 성립하게 되겠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 그리고 A3가 짝수까지 성립하니까 얘를 통해서 총 5가지의 케이스가 A3 기준으로 잡혔고요. 그럼 이제 역순으로 해서 돌려보는 겁니다. 자, A3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한다면 결국에 얘가 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6밖에 없는데 얘들이 A2라는 숫자체가 마이너스 6이 됐는데 확인해 보시면 마이너스 3이라는 게 홀수기 때문에 대입하면 또다시 A4 자체가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립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 A3가 최소값이라는 거에서 모순이기 때문에 얘는 전체 될 수 없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얘들도 마찬가지인 게 1이 됐다고 한다면 1을 절반했던 2나 마이너스 2가 될 건데 실제로 1 자체를 대입하게 되면 A4 자체가 몇이 나와요? A4 자체가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겠죠. 맞죠? 따라서 절대값의 크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얘도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A3가 이번에 0이라는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0이 된다고 한다면 A4라는 거 자체가 몇이겠어요? A4도 0이 되겠죠. 맞죠? 그러면 이 전항이 0이 되지 않으면 된다고요. 맞죠? 그러면 이 전항 자체가 될 수 있는 게 A2가 될 수 있는 게 지금 3이 될 수 있고요. 맞죠? 그 다음에 얘를 2분의 1 했을 때 0이면 어차피 0이니까 안 되겠죠? 그러면 A2라는 게 3이 되는 게 가능하네요. 그러면 여기서 될 수 있는 A1이라는 게 지금 6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6이 될 수 있으니까 6밖에 없겠다라는 거 확인해 줄 수 있겠죠?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중요한 게 A4항을 보는 거예요. 얘들이 짝수니까 A4항이 몇이다? 마이너스 3이라는 거예요. 맞죠? A4항은 얼마예요? 얘들 절반이니까 마이너스 3이겠죠? 그러면 얘들이 지금 현재 될 수 있는 거는 A2가 짝수인 거밖에 안 되겠죠? 맞죠? 마이너스 3을 했더니 얘가 됐다. 홀수가 되면 마이너스 3이 되는데 같아지니까 모순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12라는 거예요. 맞죠? 자, 마이너스 12라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그 다음에 될 수 있는 거는 A1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홀수라서 마이너스 3을 했다고 얘기하면은 얘들이 마이너스 9라는 숫자가 될 거고요. 맞죠? 그 다음에 얘들 2배 하는 마이너스 24가 될 거니까 얘와 얘가 모두 다 만족한다는 거 확인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얘들도 마찬가지인 게 A3가 2라는 걸 봤으면 이제 2라는 숫자를 대입하면 A4가 지금 현재 1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A2가 될 수 있는 거는 2가 돼야 되니까 지금 만약 홀수라고 한다면 여기서 A2가 5가 되거나 혹은 얘들이 짝수인 4가 되는 케이스가 나눠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다음에 A1이 된다면 최종적으로 얘들이 홀수가 되거나 짝수가 되니까 짝수가 된다고 한다면 10이 될 거고요. 홀수가 된다고 한다면 얘들이 몇이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3을 하는 게 얘니까 8이 되니까 모순이죠. 맞죠? 8 자체 마이너스 3 했을 때 5가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될 수 있는 건 4라는 숫자를 봐야 되는데 4라는 숫자가 될 수 있는 거는 8 짝수였을 때 홀수였을 때 몇이겠어요? 7이라는 숫자가 되겠죠. 맞죠? 그럼 겹쳐지는 게 없으니까 여기 있던 숫자 자체가 모두 가능하겠다라는 걸 확인해 줄 수 있게 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전부 다 더하게 되면은 자, 절대값을 해서 더할 거죠? 그러면 얘들 둘이 더해서 30이고요. 그리고 얘들 둘이 더해서 18이고요. 얘들 둘이 더해서 16이겠죠. 맞죠? 그래서 싹 다 더하게 되면 따라서 정답은 64다 라고 해서 끝나는 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22번까지의 2025년 수능 풀이가 끝이 났습니다. 이상으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수학 강사 김강호였습니다.